오늘은 클레마티스 꽃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영상을 찍습니다. 지난 3월 초에 저희가 클레마티스 가지치기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근데 그때 보여드렸던 그 마른 덤불이 커서 이렇게 잎으로 가득 차고 또 꽃으로도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렇게 회복을 해서 묵은 가지가 많이 죽긴 했는데 그래도 새순을 많이 내어주면서 이렇게 덤불은 회복을 했습니다. 삭발할 위기에 처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새순이 많다 보니까 꽃이 안 피는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꽃의 개수가 작년만 못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예쁘죠? 여기가 전체 꽃으로 이 철망을 다 덮는 게 저의 목표였는데 올해도 또 항상 계획한 거랑은 다르게 흘러가는 게 정원인 것 같습니다. 색감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연한 핑크예요. 흰색은 아니고요. 이렇게 작은 것들은 핑크색이 조금 더 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클레마티스가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이 클레마티스는 제가 2015년에 심은 거예요. 정말 실 같은 거 하나 심었거든요. 처음 심었던 모종은 지금 이 새순보다도 더 가늘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종으로 이렇게 2015년에 심었는데 이렇게 큰 덤불이 됐습니다. 처음 한 3년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처음에 이제 클레마티스를 땅에다 심어 놓고 왜 이렇게 안 크지 하는 그런 걱정이 드실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제가 경험을 해본 바로는 뿌리를 먼저 얘네들이 땅속에서 자리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덩굴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덩굴이 무성해지려면 최소한 3년 이상은 기다려 주셔야 한다는 거, 그거 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요거는 큰 꽃 느알인데 벌써 다 져서 이렇게 씨앗이 맺혀가지고 지금 할머니 머리같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나중엔 진짜 백발이 돼갑니다. 그게 씨앗이 굉장히 많이 맺히거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씨앗이 다 맺혔습니다. 큰 꽃 느아리들은 일반 원예종 클레마티스보다 개화 시기가 빨라요. 근데 올해는 더 빨랐어요. 올해는 4월 달에 워낙 날씨가 뜨거워서 일찍 폈고요. 이 원예종 클레마티스들은 요거는 오히려 예년보다 조금 늦게 핀 것 같아요. 이 자주색 클레마티스도 지금 이쪽에 피고 있는데 요거가 이쪽에 심은 것들 보면은 작년보다는 조금 더 번성하긴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완전 삭발한 것은 얼마나 컸을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지난번에 가지치기 완전 삭발했던 그 클레마티스예요. 그래도 가지가 제법 많이 번성했죠. 예년에 절반 정도 수준보다 조금 못 미칠 것 같은데 이거보다 작년에는 한 3배 정도, 3분의 1 정도 된 것 같으네요. 덩굴이 그렇게 번성했었는데 삭발을 해서 이렇게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번성했어요. 이제서 이거는 이제 꽃봉오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앞에 있는 클레마티스가 이제 너무 점점 꽃이 많이 피고 꽃도 떨어지는 게 있어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만개하면 짧은 동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색 클레마티스는 꽃봉오리가 정말 매력적이에요. 이렇게 기다랗게 아주 길쭉하죠. 그리고 약간의 무늬도 있으면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저렇게 이제 만개를 하게 됩니다. 클레마티스는 꽃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걸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그 이파리 사이사이에서 꽃봉오리가 나오는 게 보이시죠? 맨 위에 있는 꽃봉오리가 이제 먼저 피고 그 다음에 이게 자라서 다시 꽃봉오리가 커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개화를 꽤 오래 합니다. 여기도 보이시죠? 이렇게 요 줄기 사이사이에서 꽃대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줄기를 메인 줄기를 잘라주면 안 되는 거죠. 이 메인 줄기를 자르면 이 꽃대가 올라올 줄기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꼭 남겨 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이게 잎이 다 떨어지면서 이게 완전히 바싹 말라버리니까 죽었나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라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시는데, 그때마다 삭발을 하시면 저렇게 맨 앞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런 풍성한 클레마티스는 평생 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말라서 죽은 가지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 가지를 왜 보여드리냐면 클레마티스를 어떤 곳에 심어야 되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가지가 죽은 이유가 뭐냐면 바람 같은 것에 꺾여가지고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클레마티스를 심으실 곳에는 바람이 좀 덜 타는 곳, 그런 곳을 선정하셔갖고 심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집은 바람이 굉장히 강한 편이라서요. 참 클레마티스가 어떻게 보면 살기 힘든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근데 바람이 강한 곳은 이제 팁이 있는데, 어떻게 해주시냐면 이렇게 가지들이 막 뻗어 나가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바람 부는 방향으로 막 휘날리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고정을 해서 묶어주세요. 그래서 서로 얘네들이 엉키면 한 번에 막 10개, 20개씩 자기네들끼리 엉켜서 서로 감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덩굴식물이라서.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예쁘지 않은 모습으로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가 자라면 가지를 유인하고 싶은 쪽으로 이렇게 옮긴 다음에 다른 주변에 있는 가지에 묶어주거나, 아니면 철망에 묶을 수 있으면 철망에 묶어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해주시면서 키우시면 바람에 그나마 영향을 덜 받습니다. 현관 앞에 나와서 반대편에서 찍은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철망을 타고 올라가면 프라이버시 보호도 되고요. 아주 좋습니다. 이 보는 것도, 밖에서 보여지는 모습도 예쁘지만 여기 앉아서 뭔가 우리 가족끼리 이야기를 하고 그럴 때 지나가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거 조금 신경 쓰이잖아요. 그럴 때 이런 덩굴식물이 이렇게 막아주면 프라이버시 보호도 돼서 아주 유용하고요. 자연과 함께 티타임을 가지면 정말 차 맛도 끝내주기 때문에 꼭 덩굴식물을 심어서 감상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클레마티스의 현재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